그래서 요 암들의 이제 어떤 악성도라든지, 이제 악성도라는 거는 얼마나 쉽게 퍼지는지, 또 얼마나 이게 빠르게 커지는지, 이제 이게 높을수록 악성도가 높다고 그러죠. 그래서 악성도라든지 어떤 전이의 위험, 이런 것 정도에 따라서 요걸 이제 분류를 보통 해보는데요. 크게는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혹은 수양암,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미분화암, 크게 4가지로 우리가 세분할 수 있습니다. 유두암은 이름 그대로 유두 모양으로 생긴다고, 이제 유두, 우리 젖꼭지 모양으로 생기니까 그걸 유두암이라 그러는데, 이게 갑상선암 중에서 가장 많고요. 약 90%, 갑상선암의 90%가 이 유두암입니다. 대충 이 유두암은 40대에서 50대에 비교적 성비로는 여성이 좀 많다고 저희가 초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여성들에게 그래도 조금 많고, 약간 젊은 여성들한테 진행은 천천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림프절로 전이, 그러니까 가까운 림프절로 전이가 많이 보이지만, 이런 거는 그냥 림프절 절제를 포함한 수술로 보통 치료를 하고 나면 이 예후, 우리가 이제 치료 후에 어떤 뭡니까, 이 치료 후의 경과 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예후라고 부르는데, 예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일부 암에서는 나중에 4번째로 설명할 미분화암의 경우에는 요거는 악성도가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이 고령화, 그러니까 발견 시점이 이 고령일수록 악성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두암은 예후가 아주 좋은 암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여포암이라고 하는데,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한데요. 여포라는 게 일종의 주머니, 포라는 게 주머니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데 이 주로 난소나 갑상선암의 갑상선에 있는 어떤 내분비선 내에 있는 어떤 이런 조직 중에 하나인데, 이런 조그만 이런 주머니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소포 혹은 여포라고 부르는데요. 요 여포라는 이제 비어 있는 일종의 주머니에 그 속에 이제 호르몬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내분비 물질이 들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여포라고 합니다. 요거는 갑상선암 중에 한 5%,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10%까지도 이제 보는데, 그거는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대충 한 5%에서 10% 정도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요 유두암보다는 고령자들에게 요거 이제 여포암은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혈액의 이제 이 흐름, 우리 혈류라고 그러죠. 이 혈류를 타고 폐라든지 혹은 뼈 등으로 이 멀리 있는 장기로 이제 전이되기 쉬운 성질이 있습니다. 여포암의 경우에. 치료 후의 경과는 비교적 좋습니다. 그러나 혈행성 전이, 그러니까 피를 타고 여기 갑상선 암 세포가 다른 곳으로 원격 전이가 된 경우에는 예후가 이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질암 이런데 혹은 수양암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나무 가지, 나무에 큰 줄기가 있고 굵은 줄기가 있고 작은 가지가 이런 모양으로 암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암을 수질암이라, 나무 우리 수림 그럴 때 그 숫자를 쓰거든요. 한자에서요. 요거는
여포 세포 옆에 붙어 있다고 방여포 세포라고 부르는데요. 이 방여포 세포는 그 칼슘을 조절하는 칼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를 방여포 세포라고 하는 건데, 요 방여포 세포에 암이 생긴 것을 보통 우리가 수질암 혹은 수양암, 나무 모양의 암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요거는 발병률이 갑상선암 중에서 1 내지 2%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비교적 그 희귀한 암이긴 하지만 이 유두암이라든지 여포암보다는 정상의 진행이 빠르고 또 림프절이나 폐나 간으로 이 전이를 일으키기 쉬운 성질이 있습니다. 요 수질암의 경우에 약 20 내지 30%는 유전성, 즉 가족 내에만 있는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걸렸다면, 암 진단을 받았다면 나머지 가족들도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질암은 요거는 유전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갑상선암 중에 이제 가장 악성이 이제 미분화암인데요. 거의 모든 암에서 그 암세포가 분화된 세포,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건데, 미분화암들은 대부분 그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갑상선암에도 이 미분화암은 발병률은 1 내지 2%로 아주 드물지만 갑상선암 중에서는 마찬가지로 진행이 아주 빠르고요. 또 그 갑상선 주위의 장기, 기관, 식도라든지, 기관은 바로 그 옆 아닙니까? 식도는 또 그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반회신경이라 그래가 요거는 이제 이 미주세포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신경, 요런 데로 요거는 침륜이죠. 이게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암 자체가 커지면서 자기 그 갑상선암의 그 표피를 뚫고 그 옆으로 계속 침투해 들어가는 걸 보통 우리 침륜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혈류를 타거나 림프액을 타고 먼 장기로 가는 것을 이런 걸 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미분화암은 침륜성도 강하고 이 전이 폐라든지 뼈 같은 데로 이 전이를 하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악성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역시 그 젊은 사람에게보다는 고령이 될수록 이 미분화암이 많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 외에 이거는 이제 갑상선암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그 악성 림프종,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갑상선에 가장 가까운 림프가 바로 그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 종양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악성 림프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혈액과 같은 림프의 종양인 그 악성 림프종이 갑상선 혹은 갑상선 부근에 이제 생긴 것을 말합니다. 이 만성 갑상선암의 그 이게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경과가 아주 길어지고 고령자에게 많은 특성, 그러니까 갑상선 전체가 급히 붓거나 갑자기 이 목소리가 변하고 쉰소리가 나거나 호흡 곤란이 생기는 이런 게 악성 림프종, 이렇게 이제 그 5가지로 보통 우리가 구분합니다.